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김학철의 배우교실 9번째 시간입니다. 자, 9번째 팁 들려주시죠. 21세기 열린 연기를 하자. 연기는 70%만 하고 나머진 관객에게 던져라. 배우의 연기가 빽빽하면 관객은 괴롭다. 동양화의 여백처럼 비어있을 때 관객은 상상력으로 채운다. 교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채플린은 훌륭한 스승이다. 그 눈빛은 압권이다. 찰리 채플린. 우연히 이 카페에 있군요. 네. 예? 웨일즈 출신의 유대인이죠. 한번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머니가 말하자면은 그 삼류 악단 극단의 댄서 겸 가수였고 아하.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예, 정신병원에서 사망했고요. 예.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이 술 때문에 도저히 무대에 오를 수 없게 되니까 누군가는 시간을 채워야 되고 그래서 어린이 찰리 채플린이 무대에 등단했는데 관객들이 애가 너무 잘하니까 동전을 던져줬답니다. 허허.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이제 그 말하자면 간주가 나오잖아요. 그때 돈을 주스러 막 뛰어가는데 뛰어가다 보면 노래 부를 때가 되니까 얼른 또 돈도 못 찍고 돌아와서 계속 노래 부르고 아하. 노래 부르는 사이 흘끔흘끔 돈 있는 데를 보다가 또 간주 때 들어가서 집으려다가 못 집고 또 돌아오고. 근데 관객이 예. 엄청나게 웃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게 실제 상황인데 실제 상황이 마치 관객은 그게 퍼포먼스처럼 보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 영화를 잘 보시면 그 풀샷이라고 그래서 네. 말하자면 전신 배우들의 전신이 여러 개 드러나는 샷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적인 영화를 만든 거죠. 생각보다 클로즈업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맞아요. 네. 풀샷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클로즈업만 쓰고. 그렇죠. 그리고 거의 다 이제 흑백 영화고 그 시대는. 예. 근데 그 찰리 채플린의 눈빛을 보면 연민이 가요. 예. 예? 예. 그 어렸을 때부터 돈 주스러 다니던 그렇죠. 그 눈빛이었군요. 예. 그리고 사실 미남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네. 예. 그쪽 금발에 찰리 채플린의 위대한 유머 감각의 완성은 찰리 채플린 닮은 사람 콘테스트. 네. 네. 본인이 직접 출전해서 네. 3등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실제로 일입니까? 3등 했습니다. 아이고, 1등은 누가 했어요? 1등은 다른 배우가 했고요. 네. 본인이 닮은 꼴 콘테스트에서 3등을. 네. 그런데 그 3등한 이유 심사평이 네, 이유가 지나치게 찰리 채플린의 연기를 의식한 연기를 한다. 본인이 본인 거를 흉내를 냈군요.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채플린 거를 의식을 해서 이야, 저는 그래서 재밌네요. 저는 찰리 채플린의 그 말하자면 장기 자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탁월한 아티스트지만 황금광 시대에 나오는 빵 가지고 이렇게 발레 스텝 연습하는 장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커스라는 장면에서 그 본인이 그 말하자면 그 인형인 것처럼 하면서 왜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한 대 때리고 막 웃고 옆으로 돌았다가 또 이렇게 가운데로 왔다가 하는 뭐 이런 동작. 네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또 그 나사 돌리는 모던 타임즈. 네. 나사 돌리는 예. 직공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돼서 네. 어떤 여자가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등 뒤에 무슨 나사 모양의 네. 뭐가 문양이 있으니까 가속을 조이려고 네. 막 쫓아가고. 네. 또 압권이에요. 예. 예. 그리고 클로즈업 중에서는 시티 라이트인가요? 저기 찰리 채플린이 한 시각장애 소녀, 꽃파는 소녀한테 네. 그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수술비를 줘서 이제 개한을 하죠. 네네. 근데 찰리 채플린이 나중에 몰락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동냥을 하러 다니는데 그 소녀가 동냥을 주다가 옛날에 자기한테 그 수술비를 줬던 이 손의 감촉을 알아채고 당신이었군요.
그래서 장미 한 송이를 불면서 굉장히 그 부끄럽고 민망한 쑥스러운 쑥스러운 표. 생각나시죠? 그 라스트 클로즈. 빨간 장미. 네, 빨간 장미였겠죠. 그러니까 흑백이지만 빨간 장미겠죠. 네, 맞아요. 그 쑥스러운. 네. 맞아요. 아하. 그다음에 왜 군화하고 네. 그 군화줄을 이렇게 맛있게 음식처럼 그게 저 황금광 시대. 네, 황금강 시대에서 네. 그 먹던 장면. 골드러시.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렇죠. 구두 그 가죽 잘라갖고 스테이크처럼 먹고, 네. 군화줄은 그 국수처럼. 네. 그러니까 스파게티처럼. 그렇죠. 산 속에서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제 참 탁월한 배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9번째 팁에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표현할 수는 없다. 70%는 표현하고 나머지 30%는 객석한테 던져라.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네네. 70%만 표현해도 과연 관객들이 이 흐름을 쫓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태까지 좋은 연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관객이 따라가는 그 연기였지 관객을 막 압도하고 관객을 막 못살게 구고 이렇게 또 그런 연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기판 바둑판에 한 좌표를 정해주고 여기로 와 하는 건 좋은 연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관객이 그 빈틈을 메꿔가면서 같이 퍼즐 조각처럼 네. 맞춰가는 연기가 굉장히 열린 연기고 네. 그런 연기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네. 좋은 드라마 쓰는 법. 네. 요것도 하나의 팁을 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설명은 예술의 적이다. 그러니까 학생들 보고 이제 연기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 뜻이죠. 제 그렇죠. 얘기는. 그러니까 설명은 적인 겁니다. 네. 대개 이제 학생들 작품을 보면 이 갈등 상황을 연기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대사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다 설명하려고. 다 설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설명은 예술의 적이다. 두 번째 팁. 네가 작품을 쓰고 나서 이 구절만큼은 도저히 뺄 수 없다. 이 대사만큼은 정말 죽어도 못 빼겠다 하는 거를 10개만 빼라. 그러면 읽을 만한 작품이 되고 20개를 빼면 꽤 괜찮은 작품이 된다. 아하. 점점 군더더기를 없애는 작업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들도 나는 이 연기만큼은 포기 못해 하는 거를 뺄 때 오히려 힘이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말이 많잖아요. 네. 말의 홍수,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조금 절제하고 눈빛으로 얘기하고 마음속의 방백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그 효과는 더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객들, 그러니까 연극 같으면 관객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구나 아니로구나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TV나 영화 같으면은 그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설명적이죠 아무래도 네. 연극보다. 근데 그 많은 대사들을 사실은 매번 느끼면서 할 수 없어요. 네. 말은 행동의 결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마음은 10분의 9고 말은 10분의 1에 불과한 거죠. 네. 그걸 일일이 어떻게 내 마음속을 다 표출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이현화 선생님이 쓰신 희곡 네. 0.917이라는 작품이 생각납니다. 네, 네. 그게 91.7%가 물에 잠겨 있답니다. 빙산이. 그렇죠. 그 0.917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91.7%는 물에 잠겨 있고 나머지 8.3%만 드러나 있는 게 바로 빙산의 일각인데 이것만 주어도 관객들과 시청자는 알아차린다는 얘기네요. 그게 오 선생님이 얘기한 단서. 네. 희곡은 단서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관객의 상상력에 네. 맡겨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새는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관객들이 나름대로 내가 봤을 때는 죽었을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살았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보고 나서 네. 사람들이 그 중학생 딸 죽었을 거다. 혹은 살아서 병원에 있을 거다.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였는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냥 열린 결말이죠. 네.
어떤 단정 짓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가 네. 정말 좋은 시죠. 모나리자가 왜 위대하냐 그랬더니 아름다움의 절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미술 평론가는 악의 근원이다.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예. 한 작품을 보고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회화를 보고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걸 역설적으로 네. 요즘에 이렇게 연기들을 보면 좀 1차원적인 연기를 우리가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정말 좋은 연기를 봤을 때는 네. 울어야 될 때 웃고 웃어야 될 때 우는 연기가 네. 나옵니다. 우리 감정이 네. 정말 슬플 때는 오히려 헛웃음이 나와요. 마치 그렇죠. 김승호 선생님이 네. 마부에서 네. 그 장애아 딸을 잃고 나서 그 오열 속에 웃음 막 이상한 웃음소리가 난다. 네. 전율이 느껴지죠. 저는 오태석 선생님 물보라에서 네. 그러니까 그 덕중이라는 캐릭터는 몇 년 전에 바다에 나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용만이라는 무당이 그 넋건지기를 해보겠다고. 근데 용만이도 시신이 돼서 들어오죠. 그 마을 사람들은 용만이 몸속에 덕중이의 넋이 실려 왔다고 이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덕중모 78년 초연 때는 정혜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라도 덕중이 몸이 실려왔은 게 이게 형님 복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이 모양으로 오냐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자고 가.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복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명대사가 나옵니다. 근기 내가 좋아서 이려. 그게 그 순간에 다른 모든 연기가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적어도 아주 어린이 관객이었던 제 눈에는. 지금 그런 역설 오히려 슬플 때는 헛웃음이 나오고 분노할 때는 말하자면 침묵 모드. 무표정. 네.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그 어느 무표정 정도, 속에 자기의 색깔과 네. 표정을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8회에서는 감정을 끝까지 드러내지 말고 에너지를 남겨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9편에서는 관객들에게 상상할 여지를 줘라.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 표현을 해버리면 네. 다 울어버리면 관객이 울 수 없잖아요. 본인이 안 울 때 관객이 우는 거군요. 그렇죠. 네. 본인이 다 울어버리면 관객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70%만 울고 나머지 30%는 관객도 울게 해라. 네. 되게 텔레비전 드라마가 이제 제일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매일 하는 경우에는 시청자 중에 자기 자신을 텔레비에만 안 나오지 동네 사람의 일부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관객 시청자들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저분들 저기서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2달 전에 서로 싸워가지고 저 둘이 말도 안 하겠다고 서로 막 그냥 소리치고 나갔잖아. 그리고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서먹서먹한데 둘이 눈치 보는 거지 뭐. 그래서 진정한 고수 극작가는 충성스러운 팬들이 다른 데 가서 좀 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부러 불친절하게. 그러니까 설명과 해설의 몫을 충성스러운 시청자들이 딴 데 가서 해주도록 하는. 단서만 던져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다른 시청자들 사이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맞아 그랬지. 그러고 시시콜콜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단서를 딱 던져주면 그 중에 현명한 시청자들이 해설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그 현명한 시청자들은 나는 저 TV에 안 나오는 저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이야. 마을 사람이야. 감정이입이 되면서 죽어라고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시청자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요. 네. 제가 태조왕건의 박수리 장군으로 나올 때 네. 왜 그 적장의 딸 대주낭자를 사랑했잖아요. 네. 그래서 끝내 결혼하지 못했는데 저를 만났던 할머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왜 못 잡아뜨렸어?
저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왜 잡지 그랬어? 네. 어? 그러니까 이미 다 잘 네. 되기를 결혼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 여자 없는데 뭐 한 거야? 그리고 막 와서 혼도 내시고 예, 막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등판을 이러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또 그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럴 왜? 때는- 그만큼 열렬히 시청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또 그 시청자들의 판타지를 깨면 안 되니까 예, 예. 대본대로입니다 이런 얘기 못 하고 아니 원래 그 역사적으로 네.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역사를 왜곡할 수 없으니까 작가 선생님도 이제 결혼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시청자들한테는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아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네요. 역사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예. 현실로 알고 오신 분들인데 예, 그러니까 네. 극중 현실에 예. 푹 빠져 계신데 아유, 그럴 걸 그랬어요. 이제 놓치고 나서 후회되네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할머니는? 아이고 정말 다 끝나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더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청자들은 네. 멜로에 약해요. 아, 그 적장의 딸을 사랑한다는 그 설정이 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게요. 제가 런던에 가서 보니까 네. 런던 관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공연한 수입해서 공연한 핏줄, 네, 또 예. 블러드 브라더즈, 네. 그게 한 미혼모가 어허. 너 마릴린 몰로보다 예쁘다 그래가지고 캐바레에서 헷가닥해서 이제 미혼모가 됐죠. 네. 근데 둘을 못 키우니까 하나를 잘 사는 집 아이 없는 집에 입양을 보냅니다. 어허. 그래서 두 형제의 운명이 갈라지고 나중에 둘이 그 말하자면 뱅커 고급 은행원과 강도로 만나가지고 엇갈린 운명이군요. 그렇죠. 예. 동생이 뱅커인 형을 쏘고 아. 그 동생은 경찰 총에 맞아 죽는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Tell me it's not true, tell me just a story.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게 그냥 꿈 얘기라고 스토리였으면 저한테 좋겠다. 말해주세요. 네. 스토리였으면 그러는 좋겠다.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 이 작품을 보고 런던의 그 관객들 좀 이렇게 멋진 연극 뭐 아주 고상한 연극 지적인 연극에 열광해야 될 것 같은 런던의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립박수를 치더라고요. 이야. 제가 너무 막 문화 충격을 받아서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어제 나 이런 뮤지컬 봤는데 사실 그걸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딴 거 매진돼서 본 거다. 그때는 또 왜 그런 연극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말이죠. 네. 그랬더니 그거는 all time favorite 모든 시대에 걸쳐서 사랑받는 얘기다. 시대를 초월한. 네, 그것도 연극의 중요한 자산이고 중요한 일부다. 음. 그래서 저는 한국의 신파극 멜로드라마 이런 것들 다시 재발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맹진사댁 경사.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오영진 선생님의 맹진사댁 경사 어, 그리고 월북한 극작가 임선규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원래는 얼마나 대중적입니까? 홍도야 우지 마라로 네, 알려진 홍서야 오지 마라.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연극들이 지금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관찰을 했는데 예. 영국은 뭐든지 안 바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를 해도 20년, 30년, 40년을 해요. 드라마를. 호호. 그러니까 야. 이스트 엔더즈라고 런던의 그 빈민가의 네. 얘기. 우리로 치면은 뭐 시장통 사람들 정도 될까요? 이게 수십 년째 해요. 세상에. 예.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원일기네. 전원일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정말로 열혈 시청자들 야, 저 배우 20몇 년 전에 나왔는데 처음 나왔다. 그러니까 퀴즈가 나오죠. 뭐 예컨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상 퀴즈인데 이스트 엔더즈 출연진이 아닌 사람은 그러면 저 일본 저 배우는 10년 전에 죽었는데 40몇 년 전에 무슨 에피소드에서 전보 배달하러 왔었고 뭐 이런 식으로. 야, 몇십 년을 간다는 게 놀랍군요. 메타픽션 그 자체가 하나의 가상 현실이 돼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하하.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오태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춘풍의 처, 네. 자전거 네. 이런 작품들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고. 예, 수십 년째 하고 있지만 이은택 형은 이제 오구, 어머니 네. 이런 작품들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네네. 좀 이렇게 수십 년 가는 네. 이런 작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학철의 연기교실 9번째 팁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9. 21세기 열린 연기를 하자. 연기는 70%만 하고 나머진 관객에게 던져라. 배우의 연기가 빽빽하면 관객은 괴롭다. 동양화의 여백처럼 비어있을 때 관객은 상상력으로 채운다. 교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채플린은 훌륭한 스승이다. 그 눈빛은 압권이다. 그러니까 관객이 스스로의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몰입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멋진 연기로군요. 시청자와 관객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는 훌륭한 상상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배우의 상상력도 중요하지만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번째 시간 역시 상상력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